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우리 농촌에 있는 계절 이주 노동자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완주군에서는 계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가르쳐서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또한 완주군 결혼 이주 여성들이 통번역에 참여해 노동자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계절 노동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이주 여성들. 이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 있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에서 또 누굴 만날지 기대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청춘을 맞은 보리가 넘실넘실 초록 물결을 일으키는 곳 고창 청보리밭입니다. 와, 초록초록 정말 멋지네요. 눈이 시원해지네요. 해마다 봄이면 봄날의 따뜻한 기운을 받고 잘 자란 보리의 싱그러운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고창의 명소죠. 대표님, 네. 여기 너무 멋져요. 멋있죠? 네. 이렇게 많은 네. 보리를 네. 어떻게 심으셨어요? 열심히 심었죠. 여기가 고창인데 네네네. 이름이 모양현이에요. 네네. 모자는 보리 모자, 그리고 현자는 태양 양자. 그래서 그렇군요. 옛날부터 이 고장은 보리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이 넓은 구릉지에다가 보리를 심었는데 이 경관이 아름다워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사진 찍고 그게 이제 널리 퍼지면서 저희가 축제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올해로 벌써 축제가 20년째예요. 고창 보리밭에서 전국 최초로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농업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5월 7일까지 싱그러운 초록보리와 노란 유채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밭을 관객들이 여행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신기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보리밭이 참 많아요. 그 부분을 한국에서 좀 여기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관광지 여기 여행 장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창 청보리밭에서 색다른 음료도 맛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음료일까요? 어때요? 새싹보리 라떼예요.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색싹보리 라떼를 예. 그 넓은 네. 색싹 보리밭에서 막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좀 풋풋한 그런 향이 너무 올라오고 맛있어요. 네, 괜찮죠? 네, 네. 예. 건강해지는 느낌일까요? 네네. 맛있네요. 제가 개발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먹는 수말락이라는 음식도 보리를 키우면서 만드는 음식이라 그런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죽처럼 때는 할리사라고 그 보리를 쓸어서 야채를 이제 쓸고 만드는 음식들도 많이 먹습니다. 두 눈에 초록 에너지를 가득 담았으니 이제 활력 에너지를 충전해 볼까요? 고창에 왔으니까 장어를 먹어야겠죠?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그동안 4달 육아로 에너지가 바닥이 됐다는 딜로자 오늘 활력 충전 제대로 하겠는데요. 아직 구우지 않아도 침이 흘려요. 저 장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네. 왜 풍정장어라고 하나요? 고창 장어만 풍초장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다에 살던 장어가 네네. 민물로 올라올 때 꼬리로 바람을 막 일으켰다 그래서 옛날 네. 선조들께서 얘네들을 풍천장어로 이름 지었고요. 네. 지금은 바닷물하고 강물 사이에서 잡히는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해요. 고창의 장어가 대표 음식이잖아요. 왜 네. 유명하나요, 사장님? 여기에 보시면은 좀 길게 한 4km 정도 되는 네. 그 바닷물 강물 잡히는 데가 있는데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유독 맛있는 힘센 장어들이 많이 잡히는 공간이 있어요. 인천강이라고. 네, 네, 네. 네, 거기서 식당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면서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됐어요. 네, 네, 네. 갑자기 김을 굽는 사장님. 장어구이집이 넘쳐나는 고창에서 장어를 좀 더 맛있게 먹는 이 집만의 색다른 비법이라고 합니다. 가스레인지
텔레비에서 구우는 거 봤는데 네. 이렇게 구우는 거 처음 봐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드시면 장어의 신기하다. 풍미가 좀 많이 살아나거든요. 숯불에 기름기 쫙 빠진 장어. 노릇노릇 쫀득쫀득. 아, 정말 맛있겠다. 김에 싸먹는 맛은 어떨까요? 먹고 또 먹고 딜로자의 젓가락이 쉬질 않네요. 너무 맛있어. 달콤. 먹고 나서 춤 추라고 해도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애 매력에 제가 빠졌어요. 얘는 뭐라고 하셨죠? 밥식혜. 밥식혜는 같이 네. 먹어도 네. 맛있네요. 그렇죠? 네, 네. 잘 구운 김의 바삭함과 장어 껍질의 식감이 비슷해 겉바속촉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데요. 딜로자, 오늘 장어 맛에 제대로 빠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여기 장어를 먹는지 이유가 있겠네요. 오늘 보니까. 건강하게 지내는 의미로 계절마다 지역마다 대표 음식들이 있어요. 봄 같은 경우는 보리 음식을 많이 먹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닭 같은 음식을 많이 먹고 달걀이랑 만두 그리고 그 야채를 채 썰고 고기랑 볶아서 그 밀가루 반쪽에 안에 넣는 솜사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보약식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신명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이동하는 딜로자. 개인의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어김없이 볼 수 있었던 서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민속예술 농악입니다.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울리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하네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마을의 안녕과 복을 부르는 행사에 빠지지 않았던 농악. 지역별로 고유한 멋이 담겨 있는 우리 농악은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흥겨운 소리에 이끌려 딜로자도 농악패를 따라갑니다. 이거 갈 때는 그 장어처럼 뱀처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바닥에 있는 귀신들은 물리치고 밟으면 여기 뜻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좋은 기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신기하다. 농악을 좀 더 깊게 느끼기 위해 고창 농악 전수관을 찾아온 딜로자. 고창 농악의 맥을 잇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곳입니다. 여기 꽃장 노악 특징이 뭘까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에 있어서 음식으로 하자면 간이 잘 맞는다라고 해요. 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간이 아주 잘 맞는 농악이고 윗노름보다 상모를 돌린 윗노름보다 아랫노름 춤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농악입니다. 저도 혹시 팀장님 악기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죠. 알겠어요. 먼저 옷부터 제대로 갖춰 입고 와, 잘 어울려요. 환복도 했겠다 마음가짐은 준비가 됐으니 이제 농악의 기본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선생님 악기 이름이 뭐예요? 장구예요. 장구예요? 네. 그러면 이게 손에 짚고 있는 이거 이름이 뭘까요? 궁채, 열채. 궁제, 열제. 알려주세요. 치는 알려줄게요. 법도. 자, 궁채는 네, 위에서 궁. 아, 이거를 궁이라고 읽어요. 궁. 궁. 자, 궁. 그렇지. 오른손엔 열채를 왼손엔 궁채를 쥐고 입장단에 맞춰 열심히 장구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똥똥. 저 잘하고 있나요? 똥똥. 아주 잘한다고 해야겠지요. 자,
장구는 서툴지만 이 순간을 즐기는 것만큼은 최고인 딜노자. 샤시마컴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2008년에부터 그 유네스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즈벡 사람들은 악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노이라, 누터, 그리고 카르나이, 술나이라는 악기를 많이 작용하시고 행사 때 연주합니다. 이제는 심화 과정. 장구를 몸에 메고 걸음걸이까지 배워보는데요. 생소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익힌다는 게 쉽지 않지만 알아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마다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을 살리면서 이제 이런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전통적인 농악도 있고 전통을 뭐 잃으려는 좀 반면에 전통을 잊어지는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그래서 전통을 잃으면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여기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저는. 초록 물결의 싱그러운 에너지. 탱글탱글한 장어의 힘찬 에너지. 그리고 신명 에너지까지. 에너지 풀 충전 가능한 고창 여행 어떠신가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볼까요? 스튜디오에 섬사마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마디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 지금 출산한 지가 워낙에 오래돼서 기억 속에 가물가물했는데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제 다만 그 진동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출산 후에 그 젖 몸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죠.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이제 의사소통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제 제대로 알아들지 못했고 그 당시에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니까 한국어가 지금보다 뭐 많이 서툴렀겠죠? 네, 엄청 서툴리고 이제 뭐보다도 그때 그 당시에 지금처럼 다문화 가족에 관련 어떤 통역사나 그런 지원 서비스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러셨군요. 자,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정성훈 씨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훈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립수. 네, 정리했어요. 성훈 씨 보니까요, 최근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셨다고요? 네네. 네네. 지금 와이프의 큰 오빠죠. 큰 오빠의 딸이 그러니까 처조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도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정성훈 씨가 이렇게 조카의 아기들을 보고 온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시죠. 조카가 이번에 칠사똥이 쌍둥이를 낳았어. 칠사똥이가 캄보디아에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또 쌍둥이를 또 칠사똥이로 낳아가지고 병원에서 조금 오래 있다가 나왔어요. 걱정도 되고 이번에 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오늘이 일요일이라. 그러면 지금은 퇴원을 하고 집에 계신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엄청 작네요. 우리 아기는 네. 너 아이, 빼서 엄청 귀여워. 만칼? 뭐 파이?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뭐 파이 있었네요. 프람 모이트 나이는 네. 너 빼도 인큐베이터 니는 뭐 파이 아이고. 프람 모이트 나이는 드라카 로이는 마, 뭐 페인 로이는 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비세일, 비세이봇, 네, 비세이봇. 이름도 이쁘게 지어놨어요. 그런 건가요? 네. 아, 이쁘다. 얘는, 얘는 어깽해, 어쩐깽해. 이냐. 이렇게 쌍둥이지만 벌써부터 성격차를 보이기 시작하나 봐요. 내가 해줄 거는 무기라도 좀 잡고. 목이 잡아주네요. 할아버지가. 다정하시네요. 아무래도 항상 모기가 많겠죠? 네, 많아요. 모기 항상 많아요. 모기장 이렇게 치지 않으면 아이들 진짜 많이 울거든요. 뭐지? 계속 있어.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할아버지예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네, 성훈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조카분이신 산모와 또 아기들은 건강은 지금 다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쌍둥이인데다가 칠사동이로 나오는 바람에 처음에 나올 때 1.5kg씩 했대요. 저 체중아로 많이 찼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한 달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 3kg 정도 채우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살도 많이 붙고 건강하게 산모랑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에는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제 임신을 하고 또 출산까지 병원에 자주 가죠. 자주 가서 그쵸, 뭐 여러 맞아요. 가지 검사도 받고 또 진단도 받고 하는데요. 성훈 씨, 캄보디아는 어떤가요? 네, 캄보디아도 임신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일반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게 그 모든 산모들이 또 다 누릴 수 있는 검사는 아니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렵게 계신 그 일반 서민분들 중에는 이 검사비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검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이런 푸노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병원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예. 이제 시골, 산간 지역 뭐 이런 쪽은 병원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거운 몸으로 또 병원을 가기에도 또 도로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울컹덜컹 하면서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그 병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검사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시 외 지역에 있는 산모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보니까요, 성훈 씨의 그 조카분이 인큐베이터 비용하고 뭐 출산 비용을 합치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네. 캄보디아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맞아. 캄보디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복지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준이다, 또는 친척이나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저희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는 아쉽겠지만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달리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캄보디아에 국가 의료보험이 없으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 그것도 아닌가요? 네, 그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네. 아니면 대부분 뭐 아프거나 그러면 뭐 약을 지어서 드시고 직접, 그리고 뭐 우리가 한약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이제 알아서 해서 드시고, 아직까지는 그 뭐 국가 건강보험이나 민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 미미한 제도이다 보니 그렇게 건강 관리는 스스로 하는 게 아, 그렇군요. 아예 보험의 개념도 없는가 봅니다. 있기는 한데 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리고 있더라도 좀 많은 비용을 들어야 또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국민의 GDP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뭐 가입하는 그런 능력을 되지 않다 보니 그러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도 이미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군요. 네, 맞아요. 그나저나 성훈 씨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은 산부인과가 뭐 몇 시간 운전을 해야 있고 해서 맞아요.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캄보디아도 비슷한가 보죠? 네, 캄보디아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과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방 쪽은 그냥 저희가 말하는 의원급,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의원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해야 돼요. 병원이 여기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들이 조금 수도 많이 증가돼야 되고, 의학 대학도 좀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통계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캄보디아 여성 1인당 출산하는 인구수가 2.38명이래요. 그러면은 동남아에서도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이런 쪽 의료복지 서비스나 뭐 보건 쪽에는 많은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네. 네. 사실 한국의 그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적으로도 롤모델이 되고는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에 살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듣거나 하면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모든 아기가 가까운 곳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훈 씨 아기 조카 아기들도 잘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나와주신 섬사마디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실군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임산부들과 친환경 농가들의 호응이 좋고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사업 중단 없이 올해 5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총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임산부는 자부담 9만 6천 원을 내면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으니 관내 모든 임산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군산시 노인회관이 44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룡동에 지상 3층 규모로 새로 지어진 노인회관은 상담실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갖추어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대비반을 엽니다. 대상은 한국 거주 2년 이상 된 국적 취득 준비 중인 결혼 이민자 또는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비롯해서 모의 면접까지 국적 취득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